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표창장 금천구 세무일과 주무관 김문정.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여성가족과 주무관 성인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시흥 제5동 주무관 진미향.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치숙과 김동일. 위 직원은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을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상장 협업 최우수 복지정책과 이필주. 위 공무원은 즐겁게 협업하는 직장 문화 만들기 앞장서며 다른 직원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이상을 드립니다. 2019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상품권입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에 추진할 주요 업무 및 행사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2019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의 소비 투자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저치인 9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신속 집행의 대상은 추경예산, 예비비를 포함한 138개 세출 전체 통계목 5,956억 원이며 집행률은 84.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억 원 이상, 집행률 50% 미만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사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20억 이상 대규모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설정하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 적급 집행을 위해 의회와 사전 협의 후 활용 사례 안내를 통해 예비비 수요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이월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예산 전체에 대하여 유보액을 일간 해제하여 이용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집행률을 매주 공개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업무 추진비 증감, 증감부서 실링액 부여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하반기 재정집행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설비 사업과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사업을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차액, 집행잔액을 추가 집행하여 하반기 신속 집행과 연말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2020년 겨울철 제설대책 주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발표 겨울철 기후 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나 대륙 고기압 확장 시 서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강설 현황입니다. 연평균 강설량은 28.9mm, 일최대 강설량은 25.8mm이며 참고로 2018-19년 강설량은 16.5mm, 일최대 강설량은 8.8mm, 강설 횟수는 9회로 대체적으로 강설량이 작았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대책본부는 상황관리 총괄반, 교통대책반 등 총 13개 반으로 구성되며 본부 요원은 11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0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합니다. 제설 인력, 장비, 자재 등 사전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인력은 총 2,188명으로 공무원 785명, 주민자율기동반 1,141명, 환경미화원 및 공무직 등 127명, 용역 15명, 유관기관 120명입니다. 장비는 총 160대로 구청 보유가 52대, 민간 장비가 108대입니다. 제설제 학부는 총 852톤으로 염화칼슘 341톤, 친환경 제설제 170톤, 소금 341톤입니다. 노선별 제설 추진 계획은 총 15개 노선 45km로 시도 8개 노선, 구도 1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개선사항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돌발적인 기습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 염수살포 장치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청과 CCTV를 활용하여 강설 예측 능력을 강화하여 자체적으로 제설대책본부 운영을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불필요한 비상근무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협업 및 협치사항입니다. 제설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 및 각 실무부서, 동주민센터는 임무 숙지와 단계별 근무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능부서인 행정지원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공업녹지과 등은 제설작업 및 공업녹지과 등은 관리시설에 대한 제설작업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동주민센터는 강서시 이민도로 경사길 등 취약지점 제설작업 및 주민자율 제설기동반 자원봉사자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홍보 디지털과는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제설대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9년, 2020년 제설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우리구 제2기 주민자치위원 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위촉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제1기 위원들의 임기가 올 12월 13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제1기 위원들 중 연임 희망자와 신규 위원을 모집하여 제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동별 정원은 50명으로 이 중 단체 추천위원과 일반 신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우리구 제1기 위원 중 연임 희망자는 총 302명이며 지난 9월까지 6시간 보수교육에 참가하고 10월 4일까지 연임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14일까지 일반 100명, 단체 98명, 총 198명을 추가 모집해 제2기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신규 모집 대상자는 11월 14일까지 각 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16일까지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이수한 후 동별 일정에 따라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2년입니다. 위원 선정을 위해 각 동에서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주민자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공개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촉식은 12월 16일 14시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마을자치과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사업단의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을 통해 차질 없이 금천구 제2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에서는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규 위원 모집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쥐밸리 활성화 5개년 발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발표는 지역경제과장이 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쥐밸리 5개년 발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쥐밸리 현황입니다. 가산동에 위치한 쥐밸리는 과거 구로공단으로 불리며 의류, 가발 등 노동 지박적 제조업으로 성장해 오다가 90년대 이후부터 IT 기반 산업의 집적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국가 1호 산업공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끈 상징적인 곳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천구 10개 동 중 가산동은 구 전체 면적의 19.4%를 차지하는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산동 절반 이상을 쥐밸리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주민이 느끼기에는 같은 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금천구를 남북방향으로 나누어 보면 주거 밀집 지역인 독산동 20m 도로와 미니 신도시화 되고 있는 시흥대로 50m, 그리고 국철 1호선과 서부 간선도로가 섬처럼 둘러싸여 있는 쥐밸리가 있습니다. 구분에 따라서 이 세 곳의 지역은 너무나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부서와 가장 밀접한 가산동 쥐밸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한된 도시공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도시는 교통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주택이 허용되지 않아 밤이 되면 어둠의 도시가 되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고온녹지의 기준도 쥐밸리에서는 예외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쥐밸리의 장점은 더욱 구체화하고자 쥐밸리 5개년 발전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와 내년 2020년까지는 기반 다지기, 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성장기, 2024년부터 25년까지는 도약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기반 다지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럿이 함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고, 두 번째는 지벨리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창업 도시로서의 혁신 성장 밸리를 조성하고, 세 번째는 건물을 우선시한 현재의 도시 공간을 혁신 지향적 공간으로 재개편하도록 새로운 관점의 연구 영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 3월에는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을 여러 관련 기관과 기업인 대표, 주민 대표가 모여서 금천 지벨리 지속 성장협의회를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총 3회 실무회의를 거쳐 7개의 제안과 건의를 받아들여 완료된 건도 있었고, 서울시로 요청한 건의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민관이 협업 협치하여 혁신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얼마 전 다큐 3일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영되었듯이 4차 산업을 이끌어갈 IT 기업과 청년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지벨리의 특징을 살려 상업도시로서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럼 창업도시로 한 발 내디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에 3+1 사업이 있다면 지벨리에도 창업 3+1 사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올 6월에 개소하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 시설인 메이커스페이스 지캠프입니다. 이를 시작점으로 하여 두 번째 사업은 서울시 교육원 지벨리 캠퍼스를 우리 구에 유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공간을 2단지에 조성하여 창업을 꿈꾸는 청장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 네 번째 사업으로는 민간 기업과 협업하여 공유 오피스와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외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지벨리 3단지에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목표로 하는 3+1 사업과 동시에 지벨리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을 5개 섹터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비전은 세계로 진출하는 창업도시 금천 지벨리로 정하고, 첫 번째는 제도 정비 및 지벨리 브랜딩 분야로 8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 성장밸리 기반 조성 분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생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분야로 14개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녹지 및 문화공간 확충 분야로 7개 사업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교통환경 조성 분야 6개 사업으로 총 41개 사업입니다. 이 41개 사업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 기관과 여러 부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함께 동행하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의 협력과 직원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지벨리 관리권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있음에 따른 규제 완화 요구를 지속성장 협의체와 연대하여 체계적으로 제안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벨리 번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금천구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8일 KBS 1TV에 방송된 다큐 3일을 약 5분으로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줄곧 국내 유동인구 1번지이자 최대 상권이던 강남역을 제치고 2019년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인데요. 가산 디지털 단지 주변이 아무래도 벤처나 IT,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 분들의 직장인의 수요가 많죠. 들어왔습니다. 여기 덕산동하고 구로구에 약 한 300여 개가 있었습니다, 공장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흐르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한 95%가 없어지고 한 5%가 남았다고 볼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섬유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제주에서 이제 R&D로 변하면서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은 이런 데서 다 일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동남아에서 제조를 해다가 파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옛 구로공단을 재현한 체험관도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가 되어버린 구로공단 근로자들의 삶을 느껴보는 공간인데요.
당시 구로공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에 그림을 보면 구로공단이라고 여기는 가발을 만들고 이렇게 옷을 만들고 주로 이것이 국내로 판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수출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 나이에 15, 16 어린 학생들 또래의 언니 아줌마들이 국민학교 막 졸업해 와서 이렇게 미싱들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해설사 선생님이신가 봐요.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현재 금천구에서 미싱을 하고 있어요. 41년. 강명자 씨는 19살 때부터 이곳에서 봉제를 해왔답니다. 섬유공단에서 디지털 단지로 변해오는 과정을 쭉 지켜본 증인이죠.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아, 우리가 그때 블루칼라의 작업복 제조업의 생산자였다면 지금의 저 젊은 세대들은 화이트 칼라의 어떠한 IT 산업계. 가산 디지털 단지의 점심시간은 여유로운 가운데 활기가 넘치고 자유롭습니다. 지난 6월에 문을 연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각인데도 로원 씨가 바쁜 걸음으로 들어오네요. 아, 이게 지금 촬영에 필요한 것들 좀 나와서. 촬영이요? 네. 제가 지금 제품 사진이랑 영상 촬영을 이제 곧 오늘 할 거거든요. 아침부터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챙기느라 바쁩니다. 어딨어? 어? 이거 왜 있지? 어디가? 나왔어요. 우리로 하려는 촬영이 있을까요? 왜냐면. 왜냐면 저희 제품이 에완에그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람 제품인데 이제 매일매일 잘 일어나면 그 앱 속에 다마고치가 부활을 하는 그런 컨셉이거든요. 게다가 좀 진짜 애완동물 키우는 느낌을 많이 내고 싶었어요. 은진 씨는 뭐가 잘 안 풀리는지 안절부절 못하네요. 화장품 제조에 필요한 원통의 규격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무슨 수치를 드시는 거예요? 지름을 잡습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커터기를 쓸 수 없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저기 규격이랑 맞아서 기계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치를 안 하고 기계에 누르시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깔끔하게 잘렸네요. 구로공단의 이미지가 남아 우리는 쥐벨리를 의뢰동네, 서울의 변두리로 여겨왔는데요. 이 의뢰동네가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의 열정과 꿈이 있는 기회의 동네로 뜨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부구청장입니다.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 보고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두 달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마지막 두 달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더욱더 지금 맡으신 업무에 매진을 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신속 집행 추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 업무의 어떤 소기에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게 하나가 뭐 있겠죠. 뭐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 재정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에 전체 국가 경제에 관련되는 역할이긴 한데 우리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국가 재정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되도록이면은 좀 확대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편성한 예산을 되도록이면 시기적으로 빨리 집행을 해서 민간의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국가에서 말하자면 비상등을 켰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듯이 우리 집행률이 63.5%입니다. 58%. 이게 보면은 우리 서울시 평균보다도 좀 못 미치고 있어요. 서울시 평균이 66%. 뭐 서울시 평균도 높지는 않습니다.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균보다 좀 우리가 집행률이 좀 낮다 이런 거는 하나 팩트로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예산 현액 A 이퀄 B 플러스 C 있죠? 여기 보면은 5,955억 정도 이렇게 예산 현액이 잡혀 있고 D 집행액 D를 보시면은 3,786억 정도 이렇게 집행이 돼서 그래서 집행률이 이제 63.5%라는 건데 X로 따지면은 우리가 지금 미집행액이 2,169억입니다. 굉장히 많은 액수죠. 2,000억 이상 지금 우리가 지금 은행 금고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목표가 각 자치구의 목표가 이번에 84.5%라고 일단 정부에서 요청이 좀 하고 있는데 이거 8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46억 이것도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1,000억 이상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집행률을 보시면은 여기 뭐 50% 이하로 된 부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50% 이상 되는 부서 중에서도 액수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72.6%지만 130억 정도 지금 그렇고요. 남아 있고요. 어르신장애과 복지국이 좀 많습니다. 어르신장애과는 280억이나 남아 있어요. 집행률은 높은데도 액수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교육지원과 여기도 90억이나 남아 있고 기획예산과 230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집행률은 또 20%밖에 안 되고 이유가 예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지난번 추경하면서 예비비를 추경해서 한 200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를 빨리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밖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200억, 문화체육과 200억, 청소행정과 90억 이렇게 지금 많은 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 집행을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는 하는데 모니터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계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면은 집행은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집행 계획을 빨리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 계획 수립된 걸 가지고 보고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잡아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예비비가 문제인데 예비비는 사실은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던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많은 사업들이 이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그거 말고 하는 건 안 맞고요. 어차피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던 내년 예산을 올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굴 작업을 해서 올해 바로 이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당기는 거죠. 당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개념을 잡아가지고 예비비 집행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부에서 나온 예산 그 지침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초 3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 입찰 소요기간 단축 공고를 허용한다. 그리고 선급금을 70% 이내에 지급을 해도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적극 호응을 하고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규모 예산이 지금 집행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시설비예요. 건축비들. 연말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집행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비들 그래서 어떻게 빨리 조기 집행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가지고요. 보고회 때 발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지벨리 보고 잘 받았고요. 누누이 제가 여기 금성구청에 부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벨리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그 미래는 이 지벨리에 달려 있어요. 지벨리를 얼마나 우리 지역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금천구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주택 문제, 교통, 녹지, 환경 문제 이 지벨리에 지금 응가량이 쌓여 있고요.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 그 대형 빌딩은 올라가는데 그것에 맞춰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 다 공감하고 있을 테지만 그래서 지금 계획도 좋습니다. 계획도 제가 봤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정부의 협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제 시급합니다. 산단법 등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은 공연불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발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홍보 계획이 빠졌어요. 많은 부분 사람들이 이 금천 지벨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떤 게 문제인지도 모르고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실상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아마 금천 구민들도 지벨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뭐 다른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벨리 발전을 위해서는 여론의 어떤 그런 지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론 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특히 국민 전체의 일반적인 인식 전환 지지도 필요하지만 제 경험상 보면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있어요. 언론사의 주요 언론사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정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홍보 계획을 세울 때 일반 그 시민에 대한 홍보 전략과 더불어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론에 그죠? 투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가 부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상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언론 투고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을 한번 우리가 모아서 우리 대규모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뭐 개최를 하고 그러면 여론 환기가 됩니다. 그런 거는 언론에서 스스로 와서 받아가지고 보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아서 별도로 이 지벨리 발전 계획에 추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노사 단체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조 측의 요구가 수용이 됐습니다만은 노조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를 통해서 부서장님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그런 요청 사항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조에서 요청 사항은 각 부서에서 지금 업무가 어느 직원들한테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에 부서장이 업무 분장권을 좀 적극 활용해서 업무를 좀 균등하게 해주시길 바란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뭐 육아휴직자가 좀 같은 과에 뭐 한두 명 있게 되면은 이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업무가 좀 편중되는 경향이. 저도 그런 거를 무수히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실상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서장님들이 인원이 뭐 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부서장님들이 좀 발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 행사에 관행적으로 좀 불필요한 업무를 좀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뭐 당연히 해야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차 관리가 필요 없는 뭐 내부 행사에 굳이 동원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느냐 하나 예시를 든 건데 되도록이면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 그냥 동원하지 않는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금요일날 셧다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때 행사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저도 시청했을 때 보면은 직원들이 가장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서장이 금요일날 한 5시에 불러가지고 업무 지시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행을 없애달라는 얘기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조금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문제인데요. 성과 상여금이라든지 뭐 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직원들이 공정한 평가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다 직원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서장들은 업무를 이제 집행의 어떤 리더이기도 하지만 평가자이기도 하고요. 또 직원들이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갈등 관리자입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저 또한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우리 부서장의 한 명으로서 우리 노조의 어떤 요청사항, 직원들의 요청사항에 100%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도 함께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직원들이 좀 좋은 분위기에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천구청에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청춘 빌딩을 나가고 싶다, 출장을 나갈 예정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몰래 그 나가기 전에 유튜브를 한번 봅니다. 어떤 게 있나 미리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없더라고요. 우리 금천구 관련 뭐 시설들이 많이 없어요. 도서관에 관련 것도 없고 뭐 메이커 스페이스 GK2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 조금만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금천구청에 유튜브가 없나 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구독자가 247명이고요. 조회수가 보면은 대부분 10명 이하더라고요. 0명짜리도 되게 많아요. 콘텐츠가 업로드 돼 있긴 한데 뭐 0, 뭐 2, 3 이래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그래서 다른 구청도 그런가 해서 제가 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강서구는 구독자가 12,000명. 옆에 있는 구로구도 한 980명은 되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강남구도 뭐 많아요. 강남구는 뭐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다른데 보면은 뭐 100회 넘어가는 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100회 넘어가는 거는 아주 드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천구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구독자 수하고 이 조회수가 낮은 이유를 제 나름대로 보면은 콘텐츠가 굉장히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대부분이 어떤 행사성 이런 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렇게 행사에 지나간 행사 특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그런 것도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지만 너무 그런 부분에 치중돼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도서관 소개라든지 청춘 빌딩 뭐 이런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올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 공식적인 금천구청 유튜브 그 사이트에 올리지 않더라도 각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있어요. 지금 복지 관련 뭐 문화 다 부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공식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에 대해서 뭐 꼭 한 가지 유튜브만 있어야 되는 법도 없어요. 여러 개 중복돼 가지고 올리면은 뭐 그게 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식적인 유튜브 홍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튜브 요 콘텐츠 제작 계획을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도 자체 유튜브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우리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다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부총장이 계신 대로 이제 그 재정 신속 집행에 좀 신경 써주시고, 사실은 이제 11월, 12월이 이제 저희가 하여튼 연말까지 남아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마무리도 하고 잘 점검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올해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이제 11월, 12월에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국회라든지 서울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뭐 최대 현안인 이제 구청 역사도 마찬가지고 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지금 내년도에 시와 협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될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유치를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청, 그다음에 거점형 키움센터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올해 좀 남아 있는 또 좀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동안 쭉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좀 잘 마무리한다라는 차원에서 국회와 시와의 협력,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을 좀 점검, 동시에 같이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뭐 강남구 사례도 나왔지만 계속적인 공직기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 규정이나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정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 상시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서장들에 대해서는 부서장들께서는 어떤 지시나 업무 지시를 할 때 어떤 부당한 점이 없는지 스스로 좀 돌아보고, 또 가능하면 그런 지시나 이런 것들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회의를 통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내부의 공직기관과 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기관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 점검과 감독을 통해서 국민들의 예산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에는 이제 저희 이제 구의회도 열립니다. 구의회도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야 간 당정 협의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여야 정당 또 기관 단체 주민들이 보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구에 대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나 각종 주민들 모임에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 수렴을 하시고 거기에 맞춘 예산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의 현안들을 잘 챙기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0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